여자의 얼굴은 네. 남자한테 돈을 뜯어내는 네. 쪽이 청구서다. 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 뉴스를 쪼다. 오늘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위 성인식, 성 문제에 대한 인식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 했나요? 책 네, 제목이. 네, 네, 그 안에 네. 내용이 이런 게 나왔다는 네, 거예요. 네. 여성은 술의 필수 동반자다.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다. 네. 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뭐 옆에 있어야 된다. 난교, 그러니까 그 난잡한 섹스는 네. 남자의 생리적 특성이다. 네. 여자는 일생 동안 300개 정도의 난자만을 생산한다. 네. 소중하게 아껴두었다가 비싼 값에 교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남자의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이력서고, 그렇죠. 여자의 얼굴은 네. 남자한테 돈을 뜯어내는 네. 쪽이 청구서다. 네, 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고요. 네. 네. 또 여자 거지를 봤냐? 여자 거지는 없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런 뭐 궁극적인 경제적 빈곤에 다다르면 매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네. 2004년도에 역시 같은 내용이 네.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상황만 다를 뿐 본질은 언제나 같다. 사내는 예비 강간범이고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다. 이제 이게 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제 네. 그 이유는 네. 소위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게 어쨌든 네.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각종 비리 범죄에 대한 네. 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네. 이분이 이런 어떤 이 내용만 보고 보면 일단 네. 제가 보고 보면 상당히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특히 이게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고 예, 여성들이 예.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합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치우쳐진 어떤 왜곡된 성인식을 네. 보여주는 거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야당과 일부 여성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경환 후보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일종의 뭐 해명성인데.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네. 청문회에 나가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결국은 인간의 이런 본성들을 얘기하고 네. 그런 본성을 제어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책을 제가 몇 부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책을 살펴보고 나서 내린 제 결론은 이분은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높은 단계의 윤리를 구현하는 법질서를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분의 지금 접근법은 뭐냐 하면 일종의 진화론과 생물학 부분에 많아요. 사실 그 인간 뭐 저 행동 심리학이라든가 무슨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남자는 왜 바람을 피우는가 자기 정자를 넓히 뭐 뿌리고 싶어서 그럼 여자는 왜 성적으로 보수적인가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돈을 잘 벌어와서 자기네를 굶겨 죽이지 않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성은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더 고른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 인간의 그 행동 심리에 대한 분석의 틀을 갖고 있거든요. 박사가 참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하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분 책을 읽어보면 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하면 네.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는 헬레니즘적인 그 세계관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유 어렵네요. 공부를 네. 많이 했어. 네. 했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네. 이 단계는 애호가의 단계예요. 애호가. 근데 애호가가 깊어지면 야 내가 평론가보다 못할 게 뭐 있어 해갖고 막 뭘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일평생 그 단계별로 공부를 해오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편식한 그 공부들은 말이죠.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가 딱 이 안경환 그 후보자의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이분이 전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글을 쓰는 만행을 저질러서 일어난 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얄팍한 인간의 본성론을 갖고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를테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그럼 적격하냐 이 문제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저서 칼럼 들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옹호론이 옹호론과 그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옹호론과 그다음에 부정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그러니까 좀 네.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친문 계열의 어떤 성향을 네. 가졌던 언론 매체라든지 그 다음에 정당에서조차도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적격이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냈던 정의당은 지금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입장을 냈는데 이 저 안경환 저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그런 입장을 좀 걷어들여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여성의 어떤 성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서 나온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었는데 그 한겨레신문도 오늘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이 지금 15일이죠. 15일자 기준 사설에 이렇게 됐어요. 그 평소에 여성 인권 향상에 노력이 왔다고 말하는 후보자인데 본인이 쓴 칼럼을 여성 입장에서 보면 책 내용이 균형 잡힌 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이 차별받는 남성 우위 사회 구조가 엄연한데 안 후보자의 책은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가 지녀야 할 성평등 관점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그러니까 이 안경환 후보자의 성인식이 가령 이 정부의 인사 중에서 처음 나온 문제 같으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접어줄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주요한 어떤 자리에 임명됐거나 아니면 그 자리로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스캔들성 논란이 일어나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탁현미 씨가. 그죠. 이를테면 새 문재인 정부의 입이 될 사람인데 자기는 여자들이 뭐 푹 파인 옷 입고 좀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 여성 가슴골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과연 탁현민과 이 안경환 이 두 분의 책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만 갖고서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발췌를 하면은 어떤 글도 패륜적이에요. 그러니까 글 전체를 읽어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 그 탁현민 씨는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그 대중문화론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인간의 사실은 욕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경환 이 후보자의 책도 제가 대략적으로 들춰본 바에 따르면 책 뭐 분량이 꽤 돼서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이러이러한 구조다, 동물이다. 남자는 이런 속성을 진짜 강간범 속성을 가졌고 여자는 그 자기 성을 팔 수 있는 매춘부적 속성을 가졌는데 이것이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 남성 그 우월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가 많이 됐었다. 이거를 평등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관습적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대목을 갖고 이게 네 생각이지. 너 이 생각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이분을 떠올리게 하는 문창극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는 저는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좀 방어를 해주는 측에서는 안경환 후보자의 이 글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이분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그다음에 학교에 있을 때라든지 과거 인권 현장 시절에 어떤 걸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게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 학장 시절에 그때 당시에 여성 교수가 굉장히 적었었나 봐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안경환 후보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일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여성 교수를 갖다가 다수 등용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소에 여성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성단체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기본적인 인식이 여성 차별적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식의 그 언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 책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박 국장 얘기하셨다시피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전개하고 난 다음에 뒤집기 그러므로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한 거지 이것이 이분의 본성 속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고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면죄부가 되는 것이냐 이 앞부분이 사실 이분이 평소 그런 생각이 있고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게 아니냐 또
밑바탕에는 여성을 보는 기본적인 인식을 본인도 뭔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소 우리가 쓰기 어려운 말들 사실 지금 이분이 쓴 말들은 네. 평소에 저도 남성이지만 아무리 네. 남성들끼리 술 먹고 편한 분위기에서 풀어진 자리에서라도 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변에서도 네. 남성분들이 어떤 마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를 갖다가 심지어 사석에서 몇 사람들끼리 은밀히 하는 대화에서도 하기 어려운 대화를 이렇게 공개적인 책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다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사석이랑 지금 비유하는 거는 찬동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이거는 책에서 논지를 잠깐만요. 논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논지를 안경환 교수라는 분이 책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나온 지금 비가.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이 이 책을 이제 문제의 책을 쓴 시기가 언제냐, 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작년 한 10월, 11월이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11월경이면은 이게 탄핵 사태가 굉장히 이제 벌어지고 박철수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물론 뭐 탄핵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야당이 뭔가 정권을 잡을 호기가 왔다라는 거고 이분은 누가 세상이 다 아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본인만 그걸 몰랐는지 이거를 버젓이 책을 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의 대체 그 인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는데 하여튼 시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을 옹호하는 분들이고 악마의 편집을 갖고서 후보자를 죽이지 마라. 이 사람이 본심이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있는데 이렇게 책의 일부분만 반추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서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마치 막 천하의 몫을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부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악마의 편집 논란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청문회에도 서지 못하고 낙마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그 주필이시죠?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언론인이 바로 정부로 가는 거 전 그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일제 식민지를 옹호하고 6.25 난거를 당연한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정말 조선 사람을 비하하고 그 사람 머릿속은 거의 한국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악의 본성으로 차 있는 사람처럼 그려져서 낙마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에서 했던 그 2011년이네요. 2011년에 교회에서 했던 그 강연록 전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기독교 그리고 열렬한 기독교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거죠. 자, 조선이 망하는 거는 정말 필연이었다고 자기는 본다. 조선이 망하는 게 필연이었다는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열강이 시작되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생산력이 높은 나라가 막 먹어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었잖아요. 제국주의가 발화하는 시점. 그렇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일종의 과거의 어떤 그 민족적인 어느 민족인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극복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글이야말로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물론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마치 정말 조선이란 나라 혹은 대한민국을 정말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마치 일제식민지가 당연한 거였고 마치 환영하는 듯이 보였다라고 그 과거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정말 사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가 앞섰던 논리로 안경환 후보자를 제가 옹호할 수 있다면 똑같은 논리로 저는 문창극 전 후보자도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 방어 논리로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일면 수긍하면서도 이렇게 반박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안경환을 그렇게 옹호하고 전체를 읽어보라고 상황을 촉구하자면 왜 우리는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이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안경환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책이 아무리 그 선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추행, 성폭행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그런 의식이 없는데 그 남성은 아무런 그런 죄의식이 없이 했다 하더라도 또 가볍게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자인 여성인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제가 어떤 여성 학자분, 교수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네. 책을 다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분 말씀은 전원입니다. 네. 전혀 동의를 못 하겠대요. 뭐에? 그 여성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본인은 엄청난 수치심과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네. 이걸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하는 거를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성들 중에서 그런 수치감과 모멸감과 그런 어떤 자존심이 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네. 한다면 저는 그 책의 의도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실패를 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는 말로만 이걸 넘기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거운 사태라는 걸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권에서는 안경환 후보자 또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조대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또 방어하기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또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네, 네. 서울대 법대에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무슨 예술책을 쓰건 인문학책을 쓰건 다 잘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라니까. 이 책은 책 자체로 그냥 내용이 질이 떨어지는 논지 전개가 약한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